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의 산업부장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도 시장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힘든 장 속에서 어떤 섹터, 어떤 종목으로 좀 길게 끌고 가면서 내 포트를 구성하면 좋을지 오늘의 기업도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는 성장과 수익성이 모두 양호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기업인지 공개해 주시죠. 네, 이번 주 음식료 섹터 보고 있고요. 오늘 준비한 기업은 CJ제일제당입니다. 1월 13일 신한금융투자, 1월 18일 키움증권, 1월 24일 하나금융투자에서 발간된 리포트를 토대로 함께 작전 리포트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J제일제당은 언택트와 컨택트가 모두 다 가능한 기업이다. 그리고 국내 최고의 식품 회사를 이제는 넘어서 월드베스트로 가고 있는 기업 중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전 저녁방송 플랫폼에서도 CJ제일제당으로 수익률 대결을 했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비비고라는 브랜드, 국내외 대형 브랜드로 발돋움을 한 상황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베트남 등지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고요. 비비고 하면 냉동 만두인데 냉동 만두 단일 품목으로 연매출 1조를 돌파했고 그 매출의 65% 절반이 넘는 부분이 해외에서 발휘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식품, 사료용 아미노산 이런 사업 부문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기업이죠. 왜 다시 이제 CJ제일제당이냐? 주가가 그만큼 많이 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기업들을 선별하고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모든 섹터에서 그리고 전 영역에서 1등 기업을 좀 빠르게 하나하나 꼽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렴하고 주가가 저렴하고 기업 가치가 저렴하고 하지만 기업의 내용, 기업의 사업성, 성장성, 즉 훌륭한 기업들은 지금보다 좀 많았다라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주가가 좀 저렴하다 싶으면 기업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먼저 하게 되는 종목들이 곳곳에 다수 포진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미 모두가 인정을 하고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하지만 밸류에이션이 다소 비싼 기업들이 많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하제일의 기업도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훌륭한 기업이다. 그래서 고밸류에이션에 덜컥 내가 매수를 했다라는 것이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뼈아픈 후회가 좀 남는 기업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훌륭한 기업을 내가 확실하게 분석해서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차트상 저위험이 아니라 고밸류, 고위험에서 샀구나. 그런데 이 기업의 펀더멘털이 아직까지 유효하고 변함이 없다. 그러면 시장에 따라서 기업의 내용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나의 심리, 나의 멘털, 나의 마음이 지금 좀 흔들리고 있구나라는 기준을 다시 한번 꼭 체크를 하셔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1월이 역사적인 낙폭을 기록을 하고 있는 1월로 가고 있습니다. 1월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하락률을 좀 집계를 해보면 2008년도 1월이 코스피가 14.4% 하락을 기록을 했고요. 코스닥은 13.5%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 22년 1월 코스피는 6.5%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 중이고요. 코스닥은 14%가량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금융위기 때보다 더한 하락을 겪고 있는 지금의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무언가 내가 매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늘 말씀을 드리고 있죠. 중대한 결정은 FOMC 회의 결과가 반영이 되는 내일 시장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는 것이 저의 일관된 기준이고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 나의 멘탈을 잘 부여잡고 기업의 펀더멘털 체크를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기업들이 저렴해진 기업들을 빠르게 좀 찾아 나가는 그러한 기회 포착을 위한 노력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등 기업, 저렴한 기업,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기업을 좀 보셔야 되겠고요. 대표적인 1등 기업을 어떻게 보느냐? 업계 1위라는 표를 딱 갖고 있는 기업, 그리고 2위와의 매출액, 점유율, 격차가 그래도 압도적인 기업, 그리고 꾸준한 수요가 발생하는 기업, 사업 포트폴리오가 탄탄한 기업들 좀 보시면 좋겠고요. 뭐 LG생활건강이나 롯데칠성이나 CJ제일제당 정도가 빠르게 좀 생각이 드는 기업들입니다. 기업의 펀더멘털 그리고 구조적 리스크가 아니라면 현 구간은 시장의 위험이 너무 과도하게 좀 노출되어 있는 상황일 수 있다라는 점들. 바닥을 가늠하기에는 어느 누구도 지금이 바닥입니다라고 확언,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PER 기준으로 전일 종가 기준으로 9.78배 그리고 PBR 기준으로 0.97배 이 정도 수준이면 여기서 추가 하락이 크지 않은 상황으로 역사적 반등이 좀 나왔더라라는 통계를 좀 전해드리면서 시장의 위험을 제외하고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보자. 그중에 업계 1위 기업을 빠르게 좀 골라보자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CJ제일제당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기업은 CJ제일제당이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장 속에서 저위험 구간을 유지하고 있는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1위와 2위의 격차가 좀 있기 때문에 정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부동의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또 이런 전략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CJ제일제당에 대한 자세한 분석 다시 도와주시죠. 네, 국내 최고의 식품회사를 넘어서 월드베스트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음식료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고 있죠. 3분기 원자재 가격, 곡물 가격 상승으로 좀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가 이제는 4분기부터 실적 개선 모멘텀들을 주목해야 할 때다. 그리고 한류영풍에 이어서 K푸드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고 가격 전가력이 높은 기업, 앞으로 곡물 가격이 하향 조정으로 이루어진다면 마진에 대한 개선 기본들이 굉장히 높은 섹터가 음식료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CJ제일제당을 본다면 지난 2년 동안 여전히 좋은 실적,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식품과 바이오 부문이 더욱더 두각을 보였고요. 올해도 이익 측면에서는 두 자릿수 10%대의 성장을 보일 전망입니다. 국내 가공식품들은 판가, 판매 가격 인상 진행 중에 있죠. 지난해 여름 쌀, 가공, 그리고 육가공 제품의 가격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초 장류와 관련된 판가가 평균 9% 이상, 9.5%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판매 가격을 상승을 시켰다면 거기에 대한 이익 개선 기대감도 동반된다라는 부분, 앞으로 국내 마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CJ제일제당은 비비고라는 브랜드, 미국의 슈완스라는 기업의 채널을 통해서 여러 대형 마트에 입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에서도 지난 4분기 판매 단가 인상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료용 아미노산 관련된 시황도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판매 가격뿐만 아니라 판매량도 모두 다 플러스 증가를 보이고 있다라는 모습까지 본다면 모든 것들의 가격을 좀 빠르게 올려나가는 모습을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4분기 CJ제일제당의 실적을 좀 본다면 매출액은 6조 7천억 원, 영업이익은 3,300억 원인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2%의 성장을 좀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액 부문에서는 아미노산 관련된 시황 호조가 주력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2%의 성장이지만 인센티브나 그리고 푸드 앤 케어 부문의
시황 부진 때문에 시장의 전망치에는 부합할 것으로, 그리고 매출액은 시장의 전망치를 좀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푸드앤케어 부분 쪽은 결국 사료 쪽으로 보시면 되는데 매출액은 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돈육 가격 하락, 그리고 돈육 가격은 하락했지만 사료 원재료의 투입 단가는 높아졌기 때문에 이곳에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손익분기점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4분기 영업이익은 시장의 전망치를 부합할 것이다. 하지만 식품 부문에 있어서는 고성장을 꾸준하게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판매 가격, 쌀 가공, 육 가공 모두 다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장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연초 이 판매 가격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13%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률도 0.5%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바이오죠. 사료용 아미노산 여전히 치왕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농축 대두 단백질 글로벌 1위 기업을 이미 인수를 해 놓았죠. 셀렉타입니다. 여전히 실적이 좋은데 어느 정도로 실적이 좋느냐?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5%, 영업이익률은 무려 2.3%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본다면 식품, 바이오, 푸드앤케어 이런 쪽으로의 성장이 전망이 되는데 푸드앤케어도 많이 어렵지만 그래도 손익분기점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모습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2년도 실적을 끝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 실적은 전년 대비 매출액은 5.4%의 성장,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8%의 성장입니다. 20년도, 21년도, 22년도, 23년도까지 매해 성장을 좀 거듭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모습이고요. 대한통운, 물류사업 부문을 제외하더라도 여전히 양의 성장률을 매출액과 영업이익 보이고 있다라는 점들을 본다면 여전히 성장하고 있고 충분히 성장성을 보여주었고 모멘텀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 해외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탄탄히 가져가고자 하는 모습들 이루어지고 있고요. 앞서서 음식료 섹터에서도 1등 기업을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1등 기업이 저렴해졌을 때가 바로 좀 중장기 전략으로 우리가 매수해 나갈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어제는 공장 가동률이 20%를 넘어서서 새로운 신공장, 이 공장 완공을 앞둔 오리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국내를 넘어서 비비고를 통해서 해외 성장성이 뚜렷해지고 있는 K푸드의 1등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CJ 제일제당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좋은 기업도 지금에 와서는 내가 이 가격 정도 오면 매수하고 싶다라고 이미 리스트에 올려놓은 기업들도 그 가격을 이탈해 버리니까 마음이 쉽게 매수 버튼으로 가지 않고 내가 현재 보유 중인 종목들에 있어서도 계좌의 총 손실률이 어마어마하게 좀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앞서서 1월 동안만 국내 시장의 조정이 어느 정도 나왔느냐? 금융위기 때보다 코스닥은 더 큰 하락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나의 계좌가 시장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정도 된 거지 내 종목의 선정이 그렇게까지 잘못됐을까라는 1차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두 번째로는 내가 이 종목을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진입을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냉정한 객관적 성찰이 반성이 필요한 때다. 그렇다면 앞으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못 샀어 라는 후회를 여기다가 얹을 것인지 아니면 27일부터 FOMC 회의 결과가 반영됨에 따라서 내가 무언가 그래도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1등 기업들을 하나하나 담을 수 있다면 어떤 기업을 담을 것인가에 대한 노력을 오늘 막바지에 조금 더 열심히 해 놓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는 오리온, 오늘은 CJ제일제당이었습니다. 내일은 어떤 기업을 선정할지 또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